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방님, 저 빨간 대추 하나만 주셔요. 양반가의 여인이 남편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속삭이듯 말을 건넨다. 어느 양반가에 문중에 많은 어른들이 참여하여 엄숙하게 제사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건한 자세로 한쪽에 서서 제에 참여하고 있는 남편 김선비는 순간 놀라 당황하며 어느새 자기 옆에 있는 아내 유씨 부인을 바라보더니 어인 일이냐고 조용히 묻는다. 아내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제사상 위에 놓인 빨갛고 탐스러운 대추가 눈에 띄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하자 김선비는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제사상으로 가만히 다가가 대추 하나를 집어 자리로 돌아와 아내에게 건넸다. 대추를 두 손으로 받아든 아내는 천진스러운 아이 마냥 미소로 화답하고 뒤로 사라졌다. 흠양을 기다리던 문중의 어른들은 김선비의 예상치 못한 기이한 행동에 뭐라 말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제가 끝나자 과묵하던 문중 어른들은 김선비를 향해 따끔한 말들을 쏟아냈고 얼마 후 모두 돌아가자 김선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채로 불러 염려스러운 듯이 말했다. 예, 작은 애야. 제례의 법도를 잘 아는 네가 어찌 그런 무례를 범했느냐. 예, 저는 제 내자가 대추 하나를 먹고 싶다기에 그만. 허허, 제사 음식은 조금만 기다리면 음복할 터인데. 처가 원한다고 문중 어른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 책망들을 일을 자처했느냐. 아버지, 조상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것은 후손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지켜보시려는 뜻도 있사온데 작은 이해를 고수하느라 소란을 일으켜 불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상님들의 뜻을 저버리는 소치라 사려되었사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자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예하게 관심이 많아 학문을 전수받아온 작은 아들 김선비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뜻이 통속의 예법에 어긋나지 않고 범상치 않으며 이치에 맞는지라 아버지는 더 이상 책망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 김장생은 율곡 이이의 제자이고 아들 김집은 아버지를 스승으로 하여 아버지의 학문과 예학을 사사받아 공부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과거 준비를 하여 일찍이 18세의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김집은 벼슬보다는 학문의 뜻을 두어 자신의 소신대로 정작 과거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혹여 아들이 가장이 되면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 정승 유홍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의 딸을 작은 아들 김집의 배필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가문간에 오고 간 혼담이라 미처 새며느리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했고 혼인 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것이다. 자연히 작은 며느리 유씨 부인은 며느리로서뿐만 아니라 아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지경이었으나 김선비는 아내의 부족함을 감싸고 항시 예로서 대하니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김선비의 됨됨이를 칭송하였다. 하지만 전란 중에 큰아들 레이와 손주를 잃은 아버지는 작은아들 김선비를 큰아들로 의지하며 지내는 터라. 며느리의 부족함으로 아들이 겪는 고초가 늘 안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 김선비를 불러 간곡하게 말했다. 얘야, 네가 며느라기에게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가상하다만 집안의 살림이 안주인의 손길이 닿지 못하니 어수선하구나. 그래서 하는 얘기다만 살림을 도맡아 할 부시를 두는 것은 어떠하냐. 아버지의 권유를 듣고 김선비는 아내의 부족함이 모두 자신의 탓인 양 마음이 무거웠다. 아버지, 모든 것이 소자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듯 싶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니 아버지는 다시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내 스승이신 율곡 선생의 서녀가 하나 있는데 그 행실이 반듯하고 부덕을 익혀 정실로 맞아도 손색이 없는 저자이니라. 내 스승님 댁을 출입하며 어릴 적부터 눈여겨봐온 터라 너의 배필로 합당한 듯이구나. 아버지의 말에 무언으로 절을 올리고 방을 나온 김선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부족함이 많은 아내이지만 장인 유정승의 지난 당부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전란 중에 왕비를 호정하러 떠나기 전에 장인 유정승은 사이 김선비를 불러 저녁을 함께하며 말하였다. 여보게, 내 자네나 사장께는 면목이 없네. 부족한 처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것을 아내만 부디 내치지 말고 감싸주길 바라네. 전란 중이라 어찌 내 일을 알 수 있겠나. 이번 중전마마 호종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터. 이 늙은이가 더는 자네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 이리 보자한 것이네. 아버님, 우여곡절이야 가정사에서 비일비재한 것인데 과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 내자는 제가 잘 돌볼 터이니 부디 염려 마시고 몸성이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이별한 장인은 노구를 이끌고 호정길에 올라 더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김선비는 부시를 맞이하는 것이 애다른 장인의 부탁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거웠다. 아버지 김장생은 부실 며느리를 맞는 상황이었기에 정식 혼례 절차를 따르지는 못했으나 예를 다하여 청혼을 하고 며느리를 맞았다. 김선비 역시 아버지의 스승이신 율곡 선생의 따님이었기에 예를 다해 이씨 부인을 맞았다. 당시에는 적소의 구분이 있었던 때라 대학자 율곡 이 선생의 여식이었어도 서녀로 태어난 이씨 부인 또한 적소의 차별을 피해갈 수 없었기에 양반가의 정실 부인이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율곡 선생 댁에서는 어릴 적 김선비의 품성을 익히 아는지라 김씨 가문에서 청혼이 들어왔을 때 기쁜 마음마저 들었다. 김선비가 어렸을 때 율곡 선생이 제자들의 어린 자제들을 시험할 요량으로 정심을 대접한다는 핑계를 대고 여럿을 불렀다. 당일 어린 자제들은 큰 기대를 안고 정심상에 둘러앉았으나 밥은 꽁보리밥이요 반찬은 쓴박이 나물이 올라있는 것이었다. 기름진 음식에 익숙한 대갓집 자제들인지라 다들 먹는 둥 마는 둥 하였다. 그러나 유독 한 소년만이 거침없이 정갈하게 밥을 비우니 율곡 선생은 그 뜻이 궁금하여 자리를 파하자 따로 불렀다. 얘야, 너는 어찌하여 그 거친 밥을 불평 한마디 없이 들었느냐? 밥이 입에 맞았던 것이더냐? 예, 큰 스승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인데 어찌 입에 맞지 않는다 하여 남길 수 있겠는지요? 다소 입에는 맞지 않았으나
달게 먹었사옵니다. 허허, 그랬던 것이구나. 타인의 뜻을 살피고 귀하게 여겨 예를 다한다면 필시 나라의 동량이 될 것이니라. 그 생각을 계속 지켜나가거라. 이 일은 오랫동안 이야기되었고 율곡 선생의 서녀인 이씨 낭자에게도 전해졌던 것이다. 시댁의 사정을 미리 들었지만 이씨 부인은 그런 심성을 지닌 김선비를 지아비로 맞이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는 힘이 되었다. 이씨 부인은 비록 부실의 이치였지만 시아버지의 바람대로 일체의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갔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정실인 유씨 부인 또한 잘 보살폈다.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씨 부인이 친자매 대하듯이 정성을 다하니 유씨 부인 또한 마음을 열고 이씨 부인을 믿고 의지했다. 부실인 이씨 부인의 현명한 내주 덕분에 가정이 안정되고 평온해지니 남편 김선비의 학문의 깊이는 더욱 깊어져 갔다. 하지만 정실 유씨 부인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김선비와 이씨 부인은 지극정성으로 병고안을 했으나 유씨 부인은 허망하게 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김선비와 정실 부인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 가문의 대를 이을 일이 큰 문제가 되었다. 적서의 차별은 여전하였기에 부실 이씨 부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지만 서자의 처지인지라 당시 유교의 법도에 따르면 대가 끊긴 셈이 되었다. 문중의 어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김선비에게 새로 정실 부인을 얻어 자손을 보아 대를 잇기를 권하였다. 이에 김선비는 주위의 권유를 거부하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사람이 제각각 자신의 운명이 있는 법인데 일생 고락을 함께한 이를 운명이 좋지 않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장가든다고 하여 꼭 먼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지요? 말은 이리 했으나 기실 김선비의 내심은 먼저 간 정실 부인을 대신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살림을 챙긴 부실 이씨 부인을 배려한 것이었다. 김선비는 이씨 부인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자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을 감내한 것이다. 아버지 역시 며느리의 노고와 덕행을 알았기에 차마 나서서 아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이씨 부인 또한 남편을 설득하였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이씨 부인은 자신의 두 아들이 서자의 신분이지만 아버지 김선비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게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다독였다. 얘들아, 너희가 서얼이라지만 학문에 힘써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어머니의 말씀은 따르겠으나 학문에 매진한다 한들 출사도 어려울 텐데 차라리 제 신분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은 어떻겠는지요? 얘야, 어찌 눈앞에 펼쳐진 장애만을 보고 지레 포기하려 드는 게냐?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세월이 흘러 김선비는 학행이 뛰어난 선비를 등용하려는 조정의 뜻에 못 이겨 예의상 출사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하고 학문에 정진하길 수없이 반복하였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김선비가 뜻을 굽히지 않아 대를 이을 길이 난감하게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겨 제자 성시열 등이 뜻을 모아 임금께 수차례 주청하여 김선비의 두 서자에게 출사의 기회를 주고 장남으로 하여금 대를 잇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씨 부인의 훈육으로
두 아들은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김선비의 둘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였다. 아들의 급제 소식은 집안 식구 모두에게 큰 즐거움이었으나 유독 어머니 이씨 부인의 기쁨에는 견줄 바가 못되었다. 대학자 율곡의 딸이었으나 선혜라는 신분의 굴레로 김씨 집안에 부실로 들어와 그 소생인 아들들 역시 서울이라는 멍해를 물려준 것이 크나큰 한이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시아버지 김장생은 며느리를 불러 이러하듯 말했다. 예, 며느라가 그동안 참으로 애만 있었구나. 나와 비는 대과를 거치지 않고 학행으로 정거를 받아 출사하여 늘 아쉽던 차였는데 네 훈육 덕분에 우리 손자가 그 아쉬움을 풀어주었구나. 참으로 장하구나. 아버님, 이 모든 것이 미혹한 저희 모자를 따스히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 어허, 내 네 마음을 다 안다. 지난 세월 동안 홀로 집안 대소사를 정갈하게 챙기고 높은 부덕을 보였으니 이 경사는 너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하늘이 감흡하여 내려주신 것일 게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시아버지의 짧은 위로에 며느리 이씨 부인은 지난 세월이 떠오르는 듯 눈가에 저절로 이슬이 맺혔다. 시아버지 김장생은 며느리의 덕행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이후로도 아들 김선비는 율곡 선생과 아버지가 전해준 학문에 더욱 정진하고 발전시켜 훗날 기호 학파의 스승이 되었고 부실로 들어온 아내 이씨 부인을 정실 부인 못지않은 예로서 대하며 행복하게 평생을 해로하였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